선관위는 저렇게 10년 넘게 자기들 근친상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열성이 유전이 계속돼서 지금 완전히 기형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감찰도 못하게 됐어요. 왜냐? 감찰하면 기형한 걸 아니까. 그 기형은 뭐죠? 선거 부정,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 선거 조작이죠.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런 네. 열성 유전과 열성 유전이란 기형, 네, 기형화가 나는 거죠. 저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아, 맞습니다. 부정선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라는 사생활을 낳아버린 거죠. 선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친상간을 오래 해온 결과죠.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처단해야죠. 처단해야죠. 처단해야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당연히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새로운 유전자 풀을 만들어야죠. 건강하고 용감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로 새로 선거관리 그렇죠.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의 통제하에 딱 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가족회사라고 해서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리 애국자들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또 중국에 빌붙어 있는 놈들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뚜껑부터 해서 그 이준석이 당연히 그런 놈이고, 한뚜껑, 또 거기에 또 김무성, 또 유승민, 또 이런 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제외하고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에 투쟁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신의 한수라든지 우리 진격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그 빠박이 박완석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또 홍철기라든지 또 기타 등등 많은 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위장우파를 다 가려내고 좌파임에도 위장우파를 가려내고 분탕질하는 이런 인간들 빼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나이 있으신 분들도 애국심이 투철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나라를 싹 갈아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열성 유전자가 유죄됐으니 이 기형화밖에 기형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걸 살릴 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모자보건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들이 이제 날 죽여주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회사라고 선관위가 자백한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캠프에 수용하고 이제 선관위는 뺏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끼리 저 열성 유전자끼리 살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백을 했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혁이라는 애가 있죠. 우리 뚜껑이 똘마니 장동혁이라는 놈. 이놈이 기생오래배같이 생긴 놈인데 이 선수가 요즘 뭐 국회에서 좀 몇 마디 떠들었다고, 그리고 또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가서 몇 마디 짓거렸다고 마치 자유투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조심합시다. 여러분, 조심합시다. 장동혁 같은 놈, 이 놈도 역시 계보가 곰팡이 계보입니다. 아, 장동혁도 곰팡이 계보입니까? 썩게 만드는 곰팡이 계보입니다. 뉴스가 하나 떴죠. 오늘자였습니다. 동혁이라는 놈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부재자 투표를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장동혁이를 쳤더니 이제 장동혁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대표 발의 의안이 리스트가 딱 됩니다. 그런데 얘가 동혁이 이놈의 자식이 2025년 1월 7일 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거 이후로는 대표 발의가 없어요. 그 대표 발의도 아직 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이놈이 사전투표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 어떤 퍼즐이 하나 맞춰지지 않습니까? 전환길 선생이 나와서 뚜껑이를 빨아주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조기 대선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선 후보로서 제명의 대항마로서 뚜껑이라는 놈의 가치를 인정해 줬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이
사전투표로 싸우니까 동혁이라는 놈이, 뚜껑이라는 놈 측근이 기어 나와서 사전투표 폐지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죠.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부재자 투표 보완이고 그렇지, 본투표 그렇지. 연장이니까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죠. 특히나 맞아요. 맞아.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음.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지. 왜냐하면 적들이 맞아요. 아직 소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부정선거, 맞아요. 여론조작, 선거조작 세력이 소탕이 안 되고 청산이 안 되고 살아있는데 부재자 투표를 보완하고 본투표를 연장하면 거기에 맞게서 이 적들도, 이 곰팡이들도 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놈이 언제 투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놈의 새끼가 갑자기 기어 나오더만 사전투표 폐지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조기 대선이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사전투표 폐지 이런 거 해서 꼼수를 좀 부릴 테니까 그냥 속아줘. 믿어주고 조기 대선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이죠, 사실은요. 저 동혁이 같은 놈, 정말 전형적인 곰팡이 같은 놈의 새끼죠. 놈의 새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다고 그래서 아직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번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대표 발의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 새끼가 놈 자식이 언론에 벌써 떠들어버린 거예요. 아,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조기 대선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완할 테니까 부정선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그렇지, 식으로 그렇지. 동혁이라는 놈이 그렇지. 나오면 여기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도 부재자 투표 보완됐으니까 네, 괜찮을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뭐 뚜껑이밖에 더 있겠어? 뭐 이런 사람 나오겠죠.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누가? 부정선거 카르텔 세력이. 종중양아치. 종북 간첩놈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 꼭두각시가 된 놈이 뚜껑이, 그다음에 동혁이 이런 놈의 새끼들인데 저는 부디 우리가 사랑하는 전환기 선생님이 그 꼭두각시에 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혁이 이놈은 정말 생긴 것도 기생오래비 같이 생겨서요. 조심하십시오, 동혁이. 예, 시청자 여러분, 전한길 쌤, 그리고 우리 그 진격의 변호사님, 한마디 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런 데서는 아직 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광화문의 이런 대규모의 집회도 여러분들 그 언론 나온 행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쏘가야 되는지, 그리고 장동혁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거론한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를 거론한 적이 없는 이런 인간이 서서히 스물스물 나오고 하는 진격의 변호사의 지적처럼 그렇게 나와서 지금 스토리가 써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한길 쌤도 일조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2030 훔치기, 이건 뭐냐? 이것도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라고 하나 있죠.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받아주죠.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연대를 하질 않아요, 얘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연대를 하지 않습니다. 뚜껑이도 연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놈의 자식이 좀 수상하다. 우리와 계보가 다르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거든요. 연대를 안 하죠. 윤국민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베이철이라는 선수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빨간 목도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외곽 조직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게 별다른 탄압도 안 받고 계속 언론에서 밀어줍니다. 서포트해줍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안국역 앞에서 지금 몇 달째 헌재 타격하기 위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대와 그 집회에 대한 힘을 보태주는 활동이 우선 먼저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거죠. 저 자체가 나쁘다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연대를 하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조금 계보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일단은. 네. 여기에 대해서 연대, 그러니까
저도 여러 유튜브 보고 하면서 진짜 진격의 변호사 죄송합니다. 우리 그 국민 변호인단에 저도 사실은 거기에 그 전자 서명을 했지만 이렇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적한 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띄우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진격의 그 국민 변호인단에 전환길 쌤이 또 거기서 또 연사로 하고 있고, 또 진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우호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우호적으로 쓴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저희가 있다는. 제가 그 아는 그 애국자 중에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국민 변호인단이 좀 그 대표 거기 변호인단의 그 대표 집행부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서 난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 친구는 생각을 안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광화문의 가두리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광화문 세력들, 광화문의 그 가두리로 우리가 그동안에 했는데 다양성이 필요하다. 예, 나도 다양성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진격 우리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이 나도 의심스러웠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국민 변호인단에 거기 탈퇴하려고 이렇게 탈퇴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탈퇴하는 그 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2030을 훔쳐가려고 한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이렇게 조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의 투쟁은 참 험난합니다. 뭐 단순히 종중 양아치 세력, 중공 매국노 세력들, 종중 매국노 세력들, 그다음에 종북 간첩놈들 세력들과 싸우면 딱 명확하게 싸우면 좋을 텐데 이놈들이 모습을 자꾸 바꿔서 나타나요. 바꾸죠. 그렇죠. 탈피하죠. 탈피. 어렵습니다. 예, 탈피합니다. 종중 매국 세력, 종북 간첩 세력이 우리가 가장 가깝게 모습을 바꾼 게 뚜껑이라는 놈이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놈들이죠. 우리를 가장 현혹시킬 수 있고 우리를 가장 속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투쟁을 교란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갑자기 나타난 우리의 스타 전환기 선생도 우리를 힘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전환기 선생 조금 더 두고 보시죠. 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투쟁이라는 게 참 어렵죠. 맞습니다. 타겟가 명확하지 않죠. 전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험한 전쟁일수록 더 값어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진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험난하기 때문에 더 빛나는 투쟁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서는 우리가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나만 옳다, 나만이 다 바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물어야죠. 기도하면서 묻고 또 동지들에게 묻고 물어야죠. 네. 물어서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어보고 토론해야죠. 그러면 이 상황이 평가가 끝났으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해서 물어서 결정을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바짝 납작 엎드려서 한다면 이 투쟁은 더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더 값어치가 있다. 맞습니다. 자꾸 험난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에고가 너무 커져 있다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환기 선생까지 우리를 혼돈시킬 수 있는 말씀하셔서 조금 예, 그게 염려스러운데 지금 서서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뚜껑이 그리고 참 저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든지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한길 선생도 한국사 공무원 시험에서 1등을 하셨으니까 뭔가 경쟁력이 있으신 거죠. 뭔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1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뚜껑이는 1등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곰팡이 새끼에 불과해요. 그리고 요강, 오줌을 담는 요강, 그것도 뚜껑 새끼가 불과하다고. 그것도 이미 깨지고 금가구가 깨진 쓸모없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왜 인류인 전한길 선생님이 저 쓰레기 같은 뚜껑이라는 놈에게 눈길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류는 인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전한길 선생님. 원래 그 인류 강사, 일타 강사로서의 그 안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이 안 되면 저희들과 토론을 한번 하시죠. 뚜껑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저희들이 알려드릴게요. 일타 강사로서의 면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그 경전에도 나오듯이 뭐든지 바치려면 좋은 걸 바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거, 완전한 걸 바치는 거거든요. 우리의 후보가 되려면 흠없고 완전한 후보가 돼야죠. 뚜껑이같이 더럽게 쓰다 저 새끼가 저놈 자식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분탕과 폐악질을 짓고 실패를 한 놈입니까? 총선도 실패했지. 맞습니다. 예산 그렇습니다. 삭감도 못 막았지. 탄핵도 못 막았지. 저놈 새끼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한 게 진짜 뭐 있습니까? 셀카놀이하고 다닌 거. 근데 박주민이라는 놈, 맞아. 박범계라는 놈, 같은 편들끼리 몇 마디 말 주고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분탕질만 해야 되고. 저건 가짜예요. 예. 저질이라고 해요. 저질. 위장우파. 저질. 저질을 우리 거라고 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거라고 생각 뚜껑이라는 놈은 안 한 지가 버려버려야 오래됐습니다. 됩니다. 진작에 버렸습니다. 더러운 곰팡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락스로, 염속의 락스로 완전히 그냥 지워버려야 됩니다. 뭉치자는 말씀은 뚜껑에게 쓰는 말씀이 아니시라 믿고요. 네네네. 뭉치는 건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자유애국 시민들끼리 네. 연대하고 뭉칩시다. 예.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에 한번 오셔서 꼭 연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우리 그다음에, 한길쌤이 진짜 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강력하게 뛰어나와서 어느 순간인가 국민을 현혹시키고 2030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그 인기를 이용해서 한동훈을 다시 뭐 이렇게 세워서 그쪽으로 물기를 돌려서 이렇게 한동훈 대통령 만드는 이것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오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한동훈에 대한 신뢰는 깨졌기 때문에 전한길 쌤도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토론 한번 합시다. 한길 선생님. 뚜껑이라는 놈이 과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놈이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우리의 전설이 과연 이재명이라는 놈을 잡기 위한 전설이냐? 그걸 봐야 되죠. 적들은 이재명이라는 놈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이 뭐라고요, 그 새끼가? 그 성남의 양아치 중에 양아치 중에도 핫바리 양아치인데 그런 자식이 맞습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네. 적들은 필요하면 이재명이 얼마든지 가르칩니다. 다른 놈. 뚜껑이도 이재명의 대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적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라는 이 선거조작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그렇죠. 예. 이 도구를 갖고 있는데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K보팅 시스템도 있잖아요. K보팅 시스템. 막기 위해 싸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전설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한길 선생님과 토론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사실은 성사되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에게 전한길 선생님이 좀 상처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뚜껑이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본질을 좀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1등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